관련돼서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충북도의 책임이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 공평 일일이 여기다 이지하차도 관리 말씀드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발생 이전 교통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신고,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르세요? 다 그것이 검찰 수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 모르시냐고요. 이게 무슨 검찰 수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국무조정실의 그 조사가 다 완결된 것이 묻겠습니다. 아니고. 궁평 또 이지하차도 우리 몇 번 지방도죠?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린 증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말에 의원님- 대답하세요. 여쭤보는 말씀에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유가족들 앞에서 이 오송 참사의 최소한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 몇 번 지방도입니까? 네, 도로법상 508번 지방도고요. 그 도로법상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청 누구죠? 충청북도입니다. 네, 충청북도입니다. 도지사 본인이세요. 오송 참사 3일 후에 충북도가 언론에 직접 공개한 자료인데요. 4시 10분 금강홍수 통제소가 미호청교 홍수경보 발령.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30%만 더 차면 미호강 넘치는 재난위기라고 76개 기관에 이때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충북도도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6분 전에 이미 해안부가 NDMS로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6시 30분에 그 관할 소방서인 청주 서부소방서에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 통제단까지 선제적으로 가동을 했어요. 도에서 배포한 자료니까 맞죠? 여기에도 오류가 있나요? 그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맞을 겁니다. 네네. 정말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도로법 7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도지사님 본인이세요. 증인 본인은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통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저한 우려가 아니고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들면 제한을 하라고, 금지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선제적 대비. 이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맞죠? 네. 듣고 계세요? 네. 오송 참사 직전까지 충북도지사에게 미호청교 제방 범람과 궁평 이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상황 전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북도가 그리고 증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 조치도. 더군다나 네. 당시 충북도가 재대본 운영하면서 비상 3단계까지 발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장인 도지사가 재난안전법 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인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통행 제한 이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재난 대비와 대응 책임을 방기한 재난안전법 위반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동의하십니까?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변명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피로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하셨는지 제가 다시 상기해 드릴게요. 네, 비상 3단계 중으로 관내에 사고가 빗발치는데도 전날 서울 출장 가시면서 근무지 이탈한 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짚진 않겠습니다. 증인이 6시 20분에 재난상황실에서 집중호우 재난상황 점검회의 그리고 6시 40분에도 장소를 옮겨서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 10분에 미호천교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었고 6시 40분에는 계획 홍수위 도달 그러니까 최고 수위에 이르러서 범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회의에서 미호청교 위험하니까 모든 대응을 다 해라. 이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범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네. 7시 40분에 아예 기가를 하고 8시 59분에 SNS 올리고 9시 44분과 10시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했다는 연락까지 받았는데 수차례 경고된 미호강 제방 붕괴 때문인 것이 당연한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더 경악스러운 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2시 48분에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수행비서한테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맛집 가서 1시 8분에 식사하고 1시 20분에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하신 겁니다.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고 받으신 이후에도요. 그럴 리가 이미 있겠습니까? 한참 전에 언론에서 속보까지 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하차도 한가운데에 있던 그때에 증인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공직자의 현실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요. 유가족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재난 대응의 경각심과 책임성이 얼마나 낮으면 도지사라는 분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묻지 않은 걸 자꾸 답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7명이 그리고요, 또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하러 갔다는 얘기가 어떻게 38만원 업투비 가능하겠습니까? 결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짜그리집. 예?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송 참사 관련돼서 언론에 고발한 것들 다 취하하시고 진심 어린 태도로 본인의 법적인 위반과 부족한 내용들 인정하고 유가족들 피해자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유가족들과 도민들에게는 사과를 무수히 했고요. 저 책임에 일단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용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서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게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테면 7명이 실종된 걸 알면서 식사를 버젓이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도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7명이 실종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송을 가지 않고 버젓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 그 현장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제가 일찍 갔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제가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그걸 인용하고 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고요.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명확하지가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수행비서가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 하나는 증인이 지금 위증을 했다. 세 번째는 충북도 내에서도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수행비서가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아니면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위원회 의결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지금 이렇게 회의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거의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잘못 언제 이해하고 고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니 지금 증인은 묻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